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 비디오 2. 환경 분석의 두 번째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일정한 테마에 관해서 회의 형식을 채택을 하고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한 아이디어 제시를 요구하며 발상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1941년에 미국의 광고회사 부사장 알렉스 F. 오즈본이 제창을 하고 그에 져서 독창력을 신장하라 1953년대에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원리는 한 사람보다 다수인 쪽에 제기되는 아이디어가 많다. 아이디어 수가 많을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비판에 가해지지 않으면 많아진다 등의 원칙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어떤 내용이 발언이라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유분방하고 엉뚱하기까지 한 의견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종의 자유연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는 리더를 두고 구성원 수는 10명 내외로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석을 하는 델파이 기법입니다. 미래를 예측을 하는 질적 예측 방법의 하나로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되풀이해서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948년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돼서 군사, 교육, 연구개발, 정보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 기법은 다양한 분야의 미래 예측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장래에 전개될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기법으로서 델파이 기법은 장래의 과학기술이나 신제품이 언제 나와서 산업구조나 국민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델파이 기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측을 위하여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니라 예측 대상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 동원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게 되면 전문가 개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간접으로 교환될 수 있어 알지 못한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한데로 모을 수 있게 되는 점입니다. 또한 이 기법은 첫째, 응답자의 익명을 보장하므로 공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둘째, 통제된 환류를 포함하는 반복 과정을 통해서 미래 예측을 담당한 기관은 미래 예측의 논점에 적절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고 그것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셋째, 많은 사람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종합 분석함으로써 미래 사태를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의 5단계 중 두 번째인 비전 창출입니다. 비전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달성한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비전은 조직원들을 하나로 모아주고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며 조직원들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고객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이에 반해 개인의 비전은 뚜렷한 가치관을 갖게 하며 활동과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며 자긍심과 동기를 높이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다음은 비전 창출의 단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직 비전 창출의 단계와 방법은 다섯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행 단계로는 미래 환경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이 속한 분야의 변화 방향은 무엇인지,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예측합니다. 제1단계는 추구할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후의 미래를 상상할 것인가, 비전의 영역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각 영역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제2단계는 가치가 실현된 미래 상태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치가 실현된 바람직한 상태는 어떠한가를 브레인스토밍이나 델파이 방법이나 스워트 분석 등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제3단계입니다. 3단계는 영역별 미래 상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단계에서 설정한 미래 상태를 영역별로 구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미래 상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각 영역의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쉬운 우리말을 활용하거나 비유와 상징을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비전 슬로건 또는 진술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영역의 미래 상태를 한 번 더 요약해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비전 진술문 또는 비전 슬로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슬로건은 구호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워크숍이나 MT에서 구호로 외치면서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방송 광고에서 함축적으로 그에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비전에 공감해서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바람직한 상태로 보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조직 비전에 대한 가능한 태도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직 비전에 대한 가능한 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몰입입니다. 몰입은 비전을 원하고 그것이 생겨나도록 합니다. 요구되는 모든 규칙을 창조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입입니다. 가입은 비전을 원하거나 규칙의 정신 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진정한 수능. 이것은 비전의 이점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과 그 이상의 것을 합니다. 규정에 쓰여 있는 것을 따릅니다. 충실한 병사와 같습니다. 공식적 수능. 전반적으로 비전의 이점을 봅니다. 또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을 하지만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꽤 충실한 병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공식적 수능 이상의 단계, 즉 몰입, 가입, 진정한 수능, 공식적 수능,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도입을 할 때 소속원들이 갖춰야 될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밑에 단계, 마지못한 수능, 비수능, 무관심 이런 단계를 소속원들이 나타낸다면 그 비전인 공감을 이루지 못하며 포용적으로 그 조직에 퍼진 것이 아닙니다.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못한 수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전의 이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직업을 잃는 것도 원하지 않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동참하지 않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비수능. 이것은 비전의 이점을 보지도 않고 기대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내가 하도록 만들 수 없다. 하고 저항의 정신이 있습니다. 다음 무관심입니다. 비전을 원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에너지도 없습니다. 벌써 6시야? 퇴근할 시간이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조직 비전에 대한 가능한 태도들이 7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식적 수능, 즉 공식적으로 비전에 따르는 이런 마음가짐, 그 이상이 되어야 조직에서 비전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못한 수능이나 비수능, 무관심은 조직 비전이 직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비전의 공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란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지각하는 방식, 즉 문자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동감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동감은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의 기원은 19세기 미학과 심리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공감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작을 따라하고 나서 관찰자가 자신의 운동 감각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공감 방법으로는 일치하기와 마음 읽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일치하기를 살펴봅니다. 일치하기는 되비춰주기, 반복해주기, 보조 맞추기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되비춰주기는 미러링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자세와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주기는 백트래킹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말, 단어, 관용구, 표현을 반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보조 맞추기는 페이싱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호흡, 동작, 음조 맞추기를 말합니다. 즉, 매칭 스킬이라고 하는 일치하기는 상대방이 하는 행위나 말,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반복해주거나 또는 구색을 맞춰 보조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 읽기입니다. 마음 읽기에는 메라비안 법칙과 눈말 읽기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메라비안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법칙입니다. 즉 강사가 강의를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보다는 강사가 하는 이미지라든지 입고 하는 옷이라든지 또는 손이나 몸짓으로 하는 바디랭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이 1971년에 출간한 저서 사이런트 메시지에 발표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이론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하는 직종의 사원교육으로 활용되는 이론입니다. 시각 이미지는 자세, 용모와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며 청각은 목소리 톤이나 음색처럼 언어의 품질을 말하고 언어는 말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화를 통해서 상대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을 할 때 태도나 목소리 등 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요소가 93%를 차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입고 나오는 복장이라든지 또는 목소리 톤이라든지 목청이라든지 즉 강의와는 다른 요소들이 더욱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 읽기 두 번째 방법으로 눈말 읽기를 보겠습니다. 눈말 읽기는 눈 접근 신호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 시스템을 유발하고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눈의 움직임 동작입니다. 즉 사람이 시각적 구성이나 청각적인 구성이나 또는 시각적 기억이나 청각적 기억을 할 때 그때에 따라서 눈동자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접근신의 일반적인 유형에는 눈 움직임, 음성 톤, 템포, 신체 자세, 제스처 및 호흡 패턴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만 읽기란 슬라이드 스마일 그림에서 보면은 청자의 눈의 움직임이 VC, 즉 스마일 그림의 왼쪽 상단 코너 방향으로 움직이면 청자는 듣고 있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성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VR은 즉 오른쪽 위 Visual Remembered라는 의미는 시각적 기억을 말하는 것으로 눈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하면 시각적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참조해서 보면은 시각적 구성인 Visual Construct는 눈이 왼쪽 상단 코너로 이동을 합니다. 즉 강사가 강의를 할 때 시각적으로 어떤 모습을 떠올린다면은 청자의 눈은 비주얼 컨스트럭터 즉 왼쪽 위편으로 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같은 방식으로 시각적 기억인 비주얼 리멤버들은 눈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청각적 구성인 어디터리 컨스트럭트는 눈이 수평으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청각적 기억을 말하는 어디터리 리멤버들은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눈이 이동을 합니다. 느낌과 신체 감각은 눈이 왼쪽 아래로 움직입니다. 또 어디터리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내부 청각적인 대화는 눈이 오른쪽 아래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리더는 마음 읽기 방법을 통해서
팀원이나 조직 구성원이 리더와 함께 비전에 대한 공감을 공유하고 조직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갖다가 공유하거나 또는 알려줄 때 이를 듣는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따라서 팀원들이 시각적으로 이걸 갖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청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청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 비전을 공감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은행에서 나온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변화관리의 5단계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1교시 수업의 목차에 나오죠. 1번 환경분석, 비전 창출, 변화 설계, 변화 추진, 피드백. 2번 환경분석, 해빙, 변화, 재동결, 피드백. 3번 비전 창출, 환경분석, 변화 설계, 변화 추진, 피드백. 4번 변화 설계, 환경분석, 변화 추진, 비전 창출, 피드백. 여기서 보면 그게 마지막 과정은 이제 피드백으로 되어 있죠. 피드백을 일단 마지막으로 놓고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환경 분석을 해야 되겠죠. 환경 분석을 한 다음에 비전을 창출하고 그에 따라서 변화를 설계하고 변화를 추진하고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스워트 분석과 거리가 먼 설명은 1번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도구. 2번 경영조직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 3번 내적인 면을 분석하는 강점, 약점 분석과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기회, 위협 분석으로 구성. 4번 위험을 불러오는 강점과 기회, 그리고 그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보는 약점, 위협을 저울질하는 도구. 여기서 보면 4번은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죠. 위험을 불러오는 약점, 위협,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보는 강점과 기회를 저울질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1번 한 사람보다 다수인 쪽이 제기되는 아이디어가 많다. 맞는 말이죠. 2번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발언이라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한다. 브레인스토밍의 룰은 어떤 내용의 발언이라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죠. 3번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비판에 가해지지 않으면 많아진다. 4번 아이디어 수가 많을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는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 델파이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사항은 1번 미래를 예측하는 양적 분석의 방법이 하나이다. 이 델파이 기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분석 방법이 하나이죠. 틀렸습니다. 2번 1948년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군사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예측을 위하여 유능한 한 사람의 전문가가 활용된다. 여기서 예측을 위해서 유능한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전문가가 활용이 됩니다. 틀렸죠. 4번 두뇌 파장을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건 두뇌 파장을 이용해서 미래 예측하는 방법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어떤 직관과 식견으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5번 다음 중 조직의 비전의 기능을 말한 것이 아닌 것은 1번 뚜렷한 가치관을 갖게 한다. 2번 조직을 하나로 모아준다. 3번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4번 조직원들의 자부심을 드높인다. 여기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1번은 왜 그러냐면 조직원들이 개인별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은 이합 집산에 대해서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비전은 조직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 통합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감이 따라오죠. 그래서 그 어떤 조직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치는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뚜렷한 가치관을 갖지는 않죠. 가지기 힘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차 시 수업은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는 변화의 단계를 관리하기 위한 환경 분석과 비전 창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 4번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목표 진술과 브레인맵 제출 마감이 제13주차 수업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죠. 제출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13주차는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 3, 4가 이어집니다. 교재 177쪽에서 189쪽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